나와 있는 대로 채점을 해요. 네. 선생님 근데 오늘 그 뭐지 테스트 거 있잖아요. 그 구문 분석 돼 있는 답. 예. 그게 이제 그 구문 분석은 없어서 이제 그 버전을 따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수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차피 우리 진도 끝나고 나면은 첨삭해 줄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따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부만 여러분이 좀 채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수요일 날 그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기존에 그 분석지를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이게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석은 되게 자세히 해놨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그 이제 약간 그런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 강사들 그 모임 같은 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모여갖고 이제 그런 자료 공유라든가 뭐 이런 자료 작업을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팀이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그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합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나눠준 거는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줬던 그 버전은 예전에 이제 공동 작업해서 이제 만든 자료예요. 그게 그래서 막 인터넷에 막 판매도 하고 있고 아무튼가.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좀 이게 보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제 좀 의견이 나와갖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더 컴팩트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드린 거니까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오늘 나눠준 버전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 이제 지난번에 나눠줬던 거는 어차피 거기에 워크북이 껴있잖아. 그러니까 워크북 풀이용이랑 그리고 혼자 내용 파악이라든가 여러 학습용으로서는 그거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할 때는 오늘 나눠드린 버전으로 여러분께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준 건 참고로 그 18년도 수능 지문만 있고요. 17년도 수능 지문은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3지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작업을 해서 금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잘 보이니 뒤에? 네, 잘 보여? 오케이. 여기 한번 끄고. 갑자기 불고기를 뭐 하는 애들 난 잘라고 하는 줄 알았어. 이것들이 미쳤나 이러면서 이제 대놓고 잘라고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튼 고맙게 잘 받을게요. 근데 이거 분필 날릴 것 같아. 저기 어디 뒷자리에 놓든가 해야겠다. 왜냐면 이 분필이 내가 좀 빡세게 하면은 분필이 날리거든요. 아니 지금 넣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유진이 뒷자리에다 둘게요. 아이고. 자, 봅시다. 21번부터. 수능 지문이다 보니까 일단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뭐 제가 이제 뭐 변형으로 낼 만한 거라든가 패러프레이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해놓기는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이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을 때 2가지에 좀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 두 번째는 한 문장 해석을 똑바로 한다는 거. 이 2가지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수업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휴지? 침 뱉었어요? 아니. 빨리 갔다 와. 뭐야 이게? 그냥 젤리. 침 아니야 침? 이 그지 같은 거 쓰는 이러면서 침 뱉은 거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참고로 말할게요.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대로. 이거 왜 안 쓰세요? 아니 그건 좀 그렇잖아. 수업인데. 자, 금방 갔다 왔네. 자, 봅시다. 4번째 문장부터. One exercise in teamwork. 자, 팀워크에서의 한 가지 활동이라고 해석하세요. 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자, 팀워크에서의 한 활동인데 어떤 팀워크냐면요. I do at a company retreat. 자, 지난번에 이 company retreat 아마 동진이가 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읽으면 좋아요. 회사 휴양 시설을 말합니다. 자, 내가 회사 휴양 시설에서 하는 팀워크의 한 가지 활동. 됐죠? 이 한 가지 활동이 뭐냐면 바로 무엇이다? To put the group in a circle. 그러니까 서클로 이제 그러니까 서클이라는 건 원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형으로 어떤 집단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원형으로 집단을 집어넣는다는 건 원형으로 세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다시 한번 보다. 회사 휴양시설에서 내가 어떤 그 팀워크를 뭔가 팀워크 활동 같은 걸 뭐라 한대 이 필자가. 근데 이 팀워크 활동이 뭐라고요? 그 집단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원형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봐봐. At one particular retreat, 어느 특정 휴양시설에서 there were 8 people. 자, 8명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In the circle. 그러니까 원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하나만 말할게. 자, 이렇게 8명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는요, 천천히 핸디드, 건네줬어요. 테니스 공을 건네줬습니다. 한 사람에게요. 뭐 하도록? To start throwing around the circle. 그래서 원형을 따라서 원형으로 그 던지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공을 던졌답니다. 됐죠? 자, 공을 던져줬대요. 여기서 필자가 있었나 보죠? 얘가 뭐 이렇게 한 명한테 공을 던졌대. 자, 이어서 보자면 요 내용이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잘 들어봐요. If n equal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circle. 자, 여기서 n이라는 게 만약에 그 원형으로 둘러싼 사람의 숫자와 똑같다면 우리 수학에서 기호를 n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왜 그 수열에서 그런 거 있지 않냐? 아씨 내가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뭐야 그 등차 수열 공 중에 뭐 2에 뭐 n-1이었나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몰라 까먹었어. 자, 아무튼 오래돼가고. 자, 아무튼간 여기서 n을 뭐라고 가정하자? 그 원형으로 둘러싼 사람의 수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친다면 then 그러면 the maximum number of balls 그러면 그 공의 최대 숫자는요 어떤 공이냐면은 you can have in motion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모션을 취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동작으로 그러니까 너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의 최대 숫자는 is n-1이랍니다. 이 n-1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그 공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최대 수랍니다. 공을 움직이게 하는 최대 수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에요. 아래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제 왜 그럴까라고 해보자면은 왜 그러냐면 it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주어 진조입니다. 여기 초보정사가 진조고요. 자, 뭐가 불가능하냐면 던지는 것과 받는 것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원형으로 둘러싼 사람의 수 그냥 사람의 수가 편의상 2명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나랑 민재랑 둘이야. 자, 2명이야. 그러면 나랑 민재랑 공을 돌릴 수 있는 숫자라고 보면 돼요. 공을 움직이게 하는 숫자나 그럼 이게 여기서 공을 움직이게 한다는 건 원활하게 공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활하게 공을 움직이는 거. 그러면은 공을 한 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나랑 민재가 공을 주고받는데 2개를 갖고 한다고 해봐. 너도 공을 갖고 있고 나도 공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던지는 동시에 너도 나한테 던져야 돼. 그럼 이게 힘들잖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동시에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힘들잖아요. 공 하나 갖다 하면은 받고 던지고 받고 한 작업만 하면 되는데 2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성민이가 합쳐서 3명이 됐어. 그럼 공이 2개일 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던질 때 던지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을 이제 2명만 갖고 있어. 성민이는 받을 준비만 하면 돼. 그렇지? 그럼 이쪽으로 던졌어. 그럼 난 그걸 확인하고 던져줘. 그리고 또 이렇게 확인하고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죠. 근데 공이 3개 있으면 어떻게 돼? 셋이 동시에 돌려야 돼. 그럼 던지는 동시에 받아야 되니까 이거 좀 힘들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다가 하나를 뺀 개수만큼 공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자, 이어서 봐봐. 참고로 말하면 지금 우리 나오고 있는 이 얘기 있잖아요. 무슨 이게 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을 주고받는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게 전부 다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봐봐. 여기 딱 나오네.
The purpose of the exercise. 그 훈련의 목적이 드디어 나오네요. 이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is to demonstrate.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주냐면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s action. 그러니까 각 개인의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활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의 액션의 중요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 각자가 공을 던지고 공을 받는 게 이게 이제 각자가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이 행동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공을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 잘 받는 것도 중요해. 이 각각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딱 적절합니다. 그래서 however 여기 앞에다 쓸게요. 헷갈리니까. however가 여기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여기다 요걸 좀 써주세요. 만약 연결사 문제로 나온다면 however 쓰기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are much more concerned about. 자, 우리가 be concerned about 하면은 뭐뭐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catching the ball. 그러니까 공을 잡는 거에 더 관심이 있대요. 공을 던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공을 잘 받는 거에 더 관심이 있대요. 이렇게 잘 던져주는 것보다는요. 이어서 볼게. 자, 갑자기 뭔가 지옥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 잘 봐. What is demonstrate? 여기는 문장이 기니까 내가 구문 분석 해줄게.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예요. 이게 보여주는 것은 뭐뭐랍니다. 대절이하랍니다. 이 대절이 보어인데요. 이 대절이하에 보면은 it과 이제 뒤에 또 뭐 이제 진주어 부분이 또 나와 있는데 이제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it이 가주어고요. 여기 동사 나오죠? 구문석하기 힘들겠다. 여기가 보어가 됩니다. 어디까지냐? of the exercise.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부사예요. 부사. 여기까지 됐죠? 진주어가 이제 여기부터예요. 대절.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as 뒤에 또 대절. 여기도 진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생겨본 거예요. 요 안은 분석 안 할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자, 그러면 큰 틀은 잡았으니까 이 큰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를 좀 알려줄게. 잘 봐봐. 이게 보여주는 건 이 전체 네모가로다. 그러니까 여기 네모가로는 그냥 문장 끝까지라고 보면 돼. 다른 색으로 표시할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네모가로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시 무려 3번 나왔어. 하나, 둘, 3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대절은 보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각각의 대절은 이제 진주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게 보여주는 건 주황색 네모가로입니다. 근데 주황색 네모가로가 뭐냐면요. 이 네모가로가 중간에 있고 뒤에 네모가로 나왔는데 요 사이에 보면 as 보이죠? as. 요 as와 여기에 a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이시죠? 제가 써놨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구문이냐? as만큼 as 구문이야. as만큼 as.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뒤에 있는 네모가로만큼이나 이 네모가로 하는 것이 이거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큰 틀로 해석한 거야. 다시 한번 해줄게. 잘 들어봐. 다시 한번. 이게 보여주는 것. 이게 보여주는 거는 뒤에 있는 네모가로만큼이나 앞에 있는 네모가로 하는 게 더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큰 틀로 해석한 거야. 큰 틀로. 자, 그럼 이제 좀 더 좁혀서 들어가 볼게. 이게 보여주는 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앞에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거야.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막 공 뭐 이렇게 주고 받고. 그리고 사람들은 공을 뭐 던지는 것보다 잡는 데 더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똑같이 중요하답니다. 뭐에 있어서? 활동의 성공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대요. 자,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요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누군가에게 던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던져주는 사람은요. catch the ball. 그 공을 잡는 거겠죠. 자, 뒤에 있는 건 뭐냐면 너가 are able to catch the ball. 그 공을 잡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끊어서 해석 다 했고요. 다 합쳐서 해석해볼게. 이게 보여주는 건 너가 공을 잡을 수 있는 것만큼 너가
공을 던져주는 그 사람이 공을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공을 잡는 거를 해주는 게 그 활동의 성공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이 너무 기니까 너네가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인 거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내용을 설명하자면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통 사람들이 공을 던지는 것보다 공을 받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다고 했어. 근데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을 내가 공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 공을 잘 던져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 하는 거야. 내가 공을 그지 깽깽같이 던지면은 그럼 얘가 잘 못 받을 거 아니야. 공을 막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는데 던질 때는 이렇게 던지면은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활동이 중요하다. 두 활동, 공을 던지는 것과 공을 받는 것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볼게요. If you less concerned about, 자, be concerned about 또 나왔어. 네가 관심이 있다면, less가 붙었으니까 덜 관심이 있다면, 뭐에? How you deliver information. 너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덜 관심이 있다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잘 봐. 아까 공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이고 여기서 공이 나왔잖아. 이 공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그래서 공은 정보야, 정보. 이 글에서 말하는 거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정보를 전달받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보통은 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보다. 근데 이 필자라는 말은 뭐다? 정보를 잘 전달받는 것도 중요한데 똑같이 네가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해. 뭐 할 수 있도록? 상대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받는다는 건 뭐야? 그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나도 누군가한테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일단은 내가 잘 배워야 돼, 영어를. 그게 중요해. 근데 나만 잘 배운다고 너네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나? 아니지.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벌써 나왔어. 뭡니까? 정보에 대해서 잘 전달받는 것만큼이나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You have to. 너는 뭐 해야 되냐면 be equally skilled at. 자, be skilled at 하면 뭐뭐에 능숙한 거거든? 그러면 너는 똑같이 능숙해야 돼. 둘 다. 둘 다가 뭐겠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랑 정보를 받는 거. 됐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제가 나온 미괄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여기를 내가 좀 해석을 하다 말았었네. 요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너가 이제 정보를 받는 것보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너는 궁극적으로 위임에 실패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엔 둘 다 잘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요약 버전과 이제 요지를 보자면 협업에서, 즉 팀워크에서는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전달을 잘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전달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요약을 보자면 테니스공 활동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동일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가 잘 받아지면서도 잘 전달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동일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테니스공 활동이었다. 이렇게도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글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 부분이야. 하나, 둘, 셋. 요 세 문장.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필자가 글을 그지같이 써놨어. 이 앞에 예시가 조금 니네 입장에서 처음 보면 이해하기에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결국 이 글 전체를 아주 짧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정보를 전달받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데 전달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야 협업이 잘 된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22번. 다 지울게요. 더워. 뭐야, 장갑 나만 꼈어? 구치들아, 장갑 왜 아무도 안 꼈어? 자식들아. 응? 쉬고 있어.
오늘 뭐 40몇 명인가 나왔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40몇 명이나 나왔다는데 조심해. 요즘에 뭐 쿠팡 뭐 거기서도 뭐 난리 나고 뭐 장난 아니더만. 그지들아 알겠냐? 장갑 잘 끼고 들어올 때 응? 마스크도 안 했어. 서준 빨리 껴. 야, 내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이거 하루 종일 장갑을 끼고 있는데 건방지게 이거 안 껴? 빨리 껴. 뒤질라고 응? 자, 봐봐. 22번 보자. 자, 이번에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sensory specific satiety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별주 단어로 나와 있어요. 포만감이란 뜻으로. 그래서 감각 특정적 포만이랍니다. 말이 벌써 어렵네. 감각 특정적 포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요. is defined. 자, 뭐뭐로 정의된답니다. as a decrease. 감소로 정의된답니다. in appetite. appetite가 뭐야? 식욕이죠. 그래서 우리 식당 가면 먹는 거 appetizer잖아. 식욕을 돋구는 거죠. 식욕의 감소로 정의된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The subjective liking for the food that is consumed 라고 나와 있죠. 즉 섭취된 음식에 대한 subjective liking이니까 subjective는 원래 이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애호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애호가 감소하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With little change in the hedonics of uneaten food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먹혀지지 않은 음식에 대한 그 쾌락에 거의 변화가 없는 채로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sensory specific satiety라고 그 감각 특정적 포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는 거야. 감각 특정적 포만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먹지 않은 음식이 주는 그런 쾌락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채로 식욕, 즉 우리가 섭취되고 있는 음식에 대한 이 주관적인 애호가 감소하는 것, 이게 이제 감각 특정적 포만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되게 어렵게 썼는데요. 그냥 아주 쉽게 말할게. 그냥 니네가 어떤 음식을 한 종류를 먹어, 그걸 계속 먹어. 그럼 이제 배부르잖아. 그럼 배부르니까 그 음식을 더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그래서 식욕 떨어진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지? 그걸 이렇게 그지같이 써놓은 거야. 알겠죠? 자, 이어서 볼게. As a result of sensory specific satiety. 그래서 감각 특정적 포만의 결과로서 when people consume. 자, 사람들이 섭취할 때 a variety of foods.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요. 그들이 과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거잖아.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자, 아까 앞에서 with 어쩌고 나왔었죠. 여기 보면요. with 어쩌고.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먹지 않은 음식이 주는 쾌락에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여기까지가 with 내용인데, 그러니까 먹지 않은 음식이 주는 쾌락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볼게. 예를 들어서 단 음식 A라는 단 음식을 하나 먹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짠 음식이 있다고 한번 쳐봐.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것만 먹었어. 이 단 것만 먹었어. 내가 케이크만 먹었어. 그러면은 내가 케이크를 더 먹고 싶진 않겠지. 식욕이 떨어져. 이것만 먹으면. 그러니까 A만 섭취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 A에 대한 식욕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B에 대한 식욕이 떨어지느냐? 이 B에 대한 식욕은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먹지 않은 음식이잖아. 짠 음식 내가 안 먹었다며. 그러니까 먹지 않은 음식이 주는 그 쾌감에는 변화가 없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단 음식 먹었으니까 이제 짠 음식은 먹을 수 있어. 단 건 더 못 먹겠어. 이런 거라고. 이해되지 돼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단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어. 막 이렇게 종류별로 음식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단 거 다 먹고 이제 단 거 안 먹어. 그다음에 짠 거 먹어. 또 이제 짠 거 안 먹어. 매운 거 실컷 먹고 또 매운 거 안 먹어. 어떻게 되겠어? 많이 먹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식하게 된다는 거야. 어떠면요? 음식이 다양하세요. 그래서 이 다양하다는 말이 되게 핵심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글의 주제예요.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예요. 이해되지 내용? 어렵지 않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아마 많이 그럴 텐데 어디 가서 얘네들끼리 막 엽떡 같은 거 먹어. 실컷 먹어. 막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먹으러 가.
카페 같은 데 가 단 거 먹으러. 왜? 디저트 밴 따로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 떡볶이를 또 먹으러 가진 않는다고. 왜냐면 감각 특정적 포만에 의해서 이제 매운 거는 다 안 먹거든. 이거만 섭취했으니까. 이제 단 거 먹으러 가야지. 이거에 대한 식욕은 변화가 없으니까. 이해되죠?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더 많은 다양성, 음식에 대한 더 많은 다양성은요 이끕니다. 사람들을 먹게요. 더 많이 먹게 한다고 했었죠? 과식하게 한댔으니까. 뭐보다? They would otherwise. 그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otherwise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인데 뭐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다양하지 않다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을 다양하게 먹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는 거야. 다양하면. 똑같은 얘기 또 한 거야. 그래서 being full and feeling satiated. 자, 여기서 보면 뭔가 꽉 차 있고 배가 차 있고 그리고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면은 are separate matters. 별개의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는 거랑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는요 다른 문제라는 거야. 별개의 문제라고. 좀 공감 가죠? 내가 배 터진 나 배불러 죽을 것 같아. 막 더 못 먹어야 먹잖아. 그러니까 배부른 거랑 또 배부른 상태에서 또 단 거 먹으면 또 맛있어. 또 만족감이 들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배부르다고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the recovery of appetite. 그러니까 식욕에 대한 회복, 즉 the motivation to eat.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욕구 또는 동기부여가 회복된다는 거.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 회복은요. is apparent. 분명하답니다. 뭐에 있어서 분명하냐? To anyone. 누구에게나 분명하답니다. 어떤 누구냐냐? Who has consumed a large meal. 그러니까 거대한 양의 식사를 섭취한 누구에게나 분명하답니다. 그리고요. is quite full. 그러니까 충분히 배가 불르대요. 그래서 does not require.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추가적인 어떤 에너지나 영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To meet their daily needs. 그들의 하루 욕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하루 욕구라는 게 뭐냐면요. 그 1일 적정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하루에 뭐 몇 칼로리 먹고 뭐 미네랄은 얼마나 먹고 막 그런 적정량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적정량을 만족시키는 추가적인 에너지나 영양 이런 게 필요로 하지 않아. 하지만 결정을 한대요. 결심한대요. 뭐 하기로? To consume additional calories. 추가적인 칼로리를 섭취하기로 결심한다는 거야. 뭐 하고 난 다음에? 디저트 카트를 보고 난 다음에.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이 어렵게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이 식욕이 이제 회복된다는 거. 여기서 식욕이 회복된다는 거는 똑같은 음식에 대한 식욕이 회복된다는 게 아니야. 내가 단 음식을 먹었으면 더 이상 단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고. 근데 짠 음식은 땡긴다고. 그럼 이건 식욕이 회복된 거잖아. 됐어? 그럼 이 식욕이 회복된다는 거는 내가 이미 단 음식을 실컷 먹고 막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하루 적정 그 칼로리 소모량은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난 먹게 된다는 거야. 그딴 거 상관하지 않고. 어떨 때? 이 디저트 카트를 본다라는 거는 그냥 나 단 음식만 먹어서 그럼 짠 거 먹고 싶은데 저기 짠 음식 있네? 그럼 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애초에 이걸 안 보면 짠 음식을 안 보면 뭐 그냥 안 먹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문장도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 더 많이 먹게 된다. 결국 또 이 말 하는 거야. 애초에 내가 디저트 카트를 안 봤으면 안 먹었겠지. 이해돼? 뭔 말이지? 오케이야? 자 다음 내용 갈게. 은진이 자는 거 아니지? 네. 오늘 학교 갔다고 해갖고 자는 것들이 많더라고. 오늘 뭐 가서 뭐 그냥 똑같이 했어요? 수업하고? 너네들 저기로 나가냐? 격주로 나가? 네. 그럼 이번 주 나가고 다음 주 안 나가고? 시험 때는? 시험 때 뭐 오전 오후로 나눠잖아 그러면? 네? 아니 1, 2학년이 있을 거 아니야? 1학년이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그리고 1학년은 이틀밖에 시험 안 보더만 아까 유진이가 보내준 거 보니까. 자 아무튼간 뭘 미쳐 이씨. 자 다음 거 볼게. small changes in the sensory properties of food.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작은 변화인데요. 뭐에 있어서의 변화냐면요. 그런
감각적 특성, 음식에 대한 감각적 특성의 작은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죠? 그냥 카트 본 거니까. 근데 이게 are sufficient to increase food intake. 그러니까 음식 섭취를 증가시키기에 sufficient, 충분하다는 거야. 그냥 이제 이런 거지 뭐. 니네 입장으로 따지면 이런 거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니네끼리 넷이서 막 짠 음식 실컷 먹었어. 막 이제 배부르다. 이제 집에 가자. 넷이는 같이 집에 가고 있는데 디저트 카페 보여. 봤어. 그럼 보면 이제 어떻게 해? 식욕 회복. 야 가자. 가서 또 먹는 거지. 네. 왜 너무 공감됐어? 자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ubject. 이 subject는요 피실험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피실험자인데 어떤 피실험자냐? 이런 피실험자입니다. 여기까지예요. were present니까 제공받은 거야. with different shapes of pasta. 그러니까 파스타인데 다른 모양의 파스타를 제공받았대요. 모양이 다르대요. 다른 모양의 이제 파스타를 제공받은 그런 피실험자들은요 보여줬습니다. 뭐를? 이 increased는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얘를요. 그래서 증가된 쾌락 그런 평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증가시켰다. 여기서는 잠깐만요. 증가된 에너지 섭취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증가된 에너지 섭취를 보여주었답니다. Relative to subjects. 그 피실험자들에 비해서. 어떤 피실험자냐? Eating only a single shape of pasta니까 단 한 가지 종류의 파스타를 먹은 피실험자에 비해서. 오케이? 예시. 여기에는 내가 까르보나라만 줬어. 여기에는 뭐 까르보나라 주고 미트 소스 스파게티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로제 스파게티 주고 막 이게 다양하게 줬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야 나 한 입만. 한 입충들 나오는 거지. 야 그거 무슨 맛이야? 한 입만. 이게 다 먹는 거지. 얘는 뭐 어때? 다 똑같은 까르보나라야. 어차피 내 거 처먹나 제 거 처먹나 똑같아. 그럼 뭐야? 그냥 딱 지들 것만 1인분 먹고 끝. 얘네는 다 돌려 먹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다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더 많이 먹게 된다. 결국에는 음식이 다양하면 더 많이 처먹는다. 이거예요. 아주 쉽지? 아주 쉽지 내용. 음식이 다양할수록 많이 처먹는다. 이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요. 그래서 제가 뷔페 가면 많이 못 먹어요. 뷔페는 되게 다양성의 끝판왕이잖아. 어찌 보면. 근데 저는 뷔페에서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편식이 심해갖고 처먹는 것만 처먹어요. 저는. 먹는 것만 먹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집에 가면 이제 밥을 차려주거든요. 그럼 밥을 차려주면요 반찬이 정말 진짜 최대 많으면 3개. 3개까지 안 나오고요. 보통 2개 나옵니다. 저는 안 먹을 때. 메인 반찬 하나, 김치, 밥. 끝이에요. 제가 집에서. 왜냐면 내가 그거밖에 안 먹어.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묵은지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묵은지 같은 거. 그래서 묵은지 있으면요 밥 한 3그릇 먹을 수 있어요. 진짜 3그릇 먹어요. 저기에 저기 어디지? 그 하늘마을이랑 산들마을 사이에 그 사거리 하나 있는데 그 사거리에 그 고깃집이 하나 있거든요. 화로구이였나? 그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팔어. 그 묵은지를 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 이제 그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할 때,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할 때 이제 새벽에 거기로 밥 먹으러 많이 갔거든요. 쌤들이랑. 그럼 거기 가면 이제 묵은지를 시켜. 그러면은 한 3그릇씩 먹었어요. 한 번 가면. 그래서 밥값만 막 1인분인데 밥값만 한 13,000원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할게 얘들아. 23번. 이 23번 내용 좀 어렵거든? 지금까지 내용은 그래도 좀 할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이제 좀 어려웠었는데, 그 만화 보고 있지 말고. 요거 이 개념 설명을 좀 같이 읽어야 니네가 좀 이해가 잘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자. Individual authors and photographers. 그러니까 개인 작가와 사진 작가는 권리를 가진대요. 뭐에 대한 권리냐면 그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저작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가진답니다. 얼마 동안? During their lifetimes. 평생 동안 저작권을 가져요. 그리고 그들의 상수기는요. 그 후계자가 되겠죠? 상수기는 권리를 가진답니다. 70년 동안. 뭐하고 난 다음에? 그 창작자가 뒤지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어떠한 출판물인데요. less than 하고 이제 125년 나와 있죠. 그러니까 125년이 채 안 된 출판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25년이 채 안 된 출판물은요. has to be checked. 확인되어야만 해야 된답니다. 그것의 어떤 판권 상태를 위해서.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여기 creators death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여기부터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125년이 채 안 된 이 판권이 확인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 부연 설명을 여기다 써놨거든. 저기 봐봐. 이 저작권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누구나 그냥 다 갖다 썼지.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면. 근데 이 저작권법이라는 게 1891년에 생겼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 근데 이게 이제 2016년을 이제 기준으로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125년이 나와요. 이 글이 쓰여진 시점과 이 저작권법 통과하는 게. 그래서 이게 125년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1891년 이전이라고 한번 해봐. 1891년 이전 출판물은 뭐가 상관이 없어? 저작권이 상관이 없어. 왜냐면 저작권법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오케이? 그러니까 1891년 이전에 만들어진 뭐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 뭐 그런 작가가 뭐 쓴 글이라던가 이런 거는 어떤 그런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1891년 이후 1891년부터 2016년까지 즉 이 125년 근데 이 125년이 채 안 되는 작품이라면 요 사이의 작품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은 저작권이 설정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소리야. 이해돼요? 저작권 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저작권이 뭐 다 설정돼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모든 그 창작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돼야 된다.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볼게 이어서. 민재 자는 거 아니지? 씨 앞머리가 이렇게 다 길어 이러고 있으면 눈가리가 안 보여. 자 한번 봐봐. 자 보시면 또 duration은 지속 기간입니다. 그 판권 보호를 위한 지속 기간이 증가되어 왔답니다. 꾸준히. All the years.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이 판권 보호를 위한 지속 기간이 길어져 왔답니다. 그래서 the life plus 70 years standard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평생 이제 그 70년이라는 기준이 이제 정해졌답니다. 그래서 평생 플러스 사후 70년이라는 이 기준이 정해졌는데요. 이게 그 무슨 뭐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그러니까 판권 기간 연장법에 의해서 이 1998년에 정해졌는데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이 50년이라는 제한이라 이 50년이라는 기한을 늘렸답니다. 어떤 기한이냐면요. Established by the 1976의 Copyright Act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1970년에 그 판권법에 의해 설립된 그러니까 설정된 그 50년이라는 기한을 늘린 거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이 판권 보호를 위해서 이 지속 기간, 그러니까 이 얼마 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가? 아까 전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그 창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지속이 되고요. 상속인이 아까 70년이라 했나? 70년 동안 이제 그게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창작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산다 쳐볼게.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뭔가 창작했으면 대충 한 60 몇 년 지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내미한테 그게 이제 넘어갔어. 그럼 이제 내가 뒤지고 난 다음에 내 아들내미한테 이제 가면은 7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거니까 60 한 대충 잡아서 65 더하기 70 하면 한 135년. 이 정도 이제 내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 판권 보호를 위한 지속기간 한글 내용만 봐봐. 판권 보호를 위한 지속기간이 계속 꾸준히 늘어났대. 꾸준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98년도에 그 판권 기간 연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 평생 동안에 아까 평생 동안이라고 했었죠? 그 창작자가 살아있을 때 거기에 추가해서 70년이라는 기준도 정해진 거죠. 이 70년은 뭐였어? 그 상속인이 이제 70년 동안 그 저작권법을 보호받는다 이거였잖아. 이게 이제 정해진 거야 이때. 근데 이것 자체가 뭐냐? 1976년에 이 판권법이 이제 설정한 50년이라는 기간을 늘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970년의 판권법은요 그 50년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 50년은 뭐냐? 그 창작자
사후에 50년간 그 저작권 법이 이제 지속된다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1998년에 이제 연장이 돼갖고 70년으로 됐다고. 20년 더 늘어난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니네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래야 니네가 내용 일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 이렇게 막 숫자 계산 되게 헷갈리게 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 1976년에 설정된 게 원래 50년이었는데 98년도에 20년이 늘었다는 거야. 숫자가 벌써 몇 개야? 76에서 98이면 22년 차이네. 그럼 22년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1976년에 50년이라고 설정된 후에 22년 후에 20년이 추가됐다. 여기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어서 봐봐. 아유, 좀만 내릴게요. 잘 안 보일 테니까 보시고요. 뭐야? 어디 갔어? 소리 잠깐만요. 자 봅시다. 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볼게요. 어쨌든 지금 두 문장 읽었는데 두 문장 내용은 뭐냐면 그 이제 판권 보호법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사후 50년이었는데 이제 70년 사후 70년이라고 이제 기간이 늘었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요. 근데 사실 다시 보면은요 조금 애매하다 이게 이건 좀 더 내가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어디 갔냐? 1976년에는 5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900 아까 몇 년이었냐? 여기 1998년에는 라이프에다가 더하기 7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20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말을 애매하게 쓰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후 50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으로 50년인 것 같아요. 생으로. 그러니까 뭐 상속인에게 뭐 주고 말고 이게 아니라 그냥 생 50년. 그냥 딱 저작권 뭔가 내면은 그냥 50년. 동진아 엎어지지 말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정황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에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서포터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입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기간 연장하는 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얘네가 생각하기에 저작권 기간을 늘려주세요 하는 거를 이제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그 창작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잖아. 그 창작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상속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창작물로 인해 이익이 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겠죠. 이 어쨌든 지지자들이 좋아한답니다. To defend. defend는 옹호하다, 방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옹호하다. 옹호하기를 좋아한답니다. 뭐를요? 이러한 증가를. 당연히 좋아하겠죠? With tales of starving writers and their impoverished. 이제 impoverished descendants. 여기까지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인데 뭔가 굶주리고 있는 그런 뭐 작가와 그들의 역시나 빈곤한 후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그럼 여기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이제 뭐 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 기사에 뭐 판권법에 이제 저작권 보호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사후 플러스 이제 70년까지인데 근데 이걸 뭐 사후 플러스 뭐 100년으로 늘리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판권을 보호하는 이 연장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인데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근거로 아니 그 사람들 막 창작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막 그 사람들 막 다 굶고 있던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거나 아니면 아니 그 사람들이 이제 창작 활동만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그 자식들은 어쩌라고. 그 이제 쫄쫄 굶고 있는 그런 자식들. 됐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판권보호법을 늘려야 된다라고 옹호를 한다고. 됐어? 일반인들이 그렇게 옹호한다고. 지지자들이. 근데 실상은 어떠냐고. 실상은 the beneficiaries are more likely to be transnational publishing companies. 실제로 이 beneficiary가 이제 수혜자거든요. 이득을 보는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이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지. 또 졸지 말고 이 자식들아. 이 자식 오늘 학교 갔다고 그만 좀 졸고.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국경을 초월하는 판권 회사가 되기 때문에 다국적 회사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다국적 출판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게 그 이제 저작권을 돈 적게 주고 이제 사는 거야. 저작권을 사갖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출판을 하는 거지. 출판사가 이득 보는 거야. 출판사가. 그렇죠. 이제 창작자는 이미 팔았잖아. 싼 돈 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저작권 그 관련된 회사 사장이라고 한번 쳐봐. 주희가 예를 들어서 막 그림을 막 그렸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렸어. 분단의 아픔 막 이딴 식으로 해서 그림 그렸어.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00만 원 주고 샀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막 이런 작품이 이제 막 한 개만 사진 않겠지. 막 수십 개를 사는 거야. 수백 개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얼마에 파냐? 100억에 팔아. 이렇게 되파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되파는 얘기는 아니니까 저작권으로 해볼게요. 이 그림을 만약에 차용을 할 거면은 이제 뭐 이렇게 참고용 자료 뭐 TV나 뭐 여러 가지에서 이걸 참고용 자료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거 한 번 쓸 때마다 저작권비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거 한 번 저기 뭐야 TV에 노출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나한테 저작권료 내야 돼 이렇게 해봐. 그럼 TV에 10번만 노출되면 이거 퉁치는데?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겠죠. 그럼 이거 이득 보는 건 누구야? 이 원작자는 주인은 나한테 팔았잖아. 넌 돈 가질 자격이 없는 거야. 내 거야. 넌 팔았으니까. 내가 소유하는 거야. 창작자는 너지만 소유주는 나잖아. 그러니까 이득은 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지자들은 뭘 모르고 그렇게 지지를 하는 거지. 판권을 막 늘려라. 그 막 창작자를 위해서 뭘 위해서 막 판권을 늘려라 막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뭐 얘네가 돈 다 버는데 뭐.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 판권, 이 저작권 연장 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좋기만 하냐? 그렇진 않겠지. 그렇죠? 자, 이어서 봐봐. and 그리고 노트 주목하랍니다. 그 저작권법이 serve 뭐 여기서 serve는 기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에 기여하냐면요. dual purpose. 그러니까 이중 목적에 기여한다는 거를 주목하랍니다. 다음 내용 봐봐. 보시면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그러니까 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그 작가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이외에도 이게 당연히 기본 목적이겠죠.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Encourage a publication of new creative works.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작가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이게 원래 목적. 이거 이외에도 저작권은 또한 be supposed to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도 있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해야 한다는 뜻이 적절하다. 그러면 이 저작권은요. 또한 뭐 해야 되냐면 place reasonable time limits. 그러니까 place 놔둬야 된대. 합리적인 어떤 타임 리미트, 그러니까 적당한 그런 기한이라고 하면 되겠죠. 적당한 기한을 설정해야 된답니다.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왜 뭐뭐 할 수 있도록. outdated works, outdated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말로 old fashioned라고 합니다. old fashioned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들이 may be incorporated 통합될 수도 있도록 into new creative efforts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노력에 여기까지가 직독직한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패러프레이징한 걸 봐봐. 그러니까 이미 구식인 옛날 시대 작품이 있는데 그 판권에 적절한 시간 제한을 두자는 거야. 무작정 늘리지 말고 적절한 시간 제한을 둬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하게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정이가 어떤 작가야. 너가 이제 막 글을 써. 근데 이 글이 옛날 글이야. 예를 들어서 한 70년 전에 나온 글이야. 다정이가 지금 한 80살이고 예시야 예시.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아까 전에 저작권 그 보호법이 평생 동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사실 너가 히트작 하나만 있으면 너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조앤 롤링 봐. 해리포터 몇 개 썼더니 그냥 평생 먹고 살 거 아니야. 돈 보면요. 아니 더 쉬운 예시라면은 버스커 봐봐요. 장범 좀 봐봐. 벚꽃 엔딩 하나 잘 만들어갖고 벚꽃 연금이잖아.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노래 더 안 내도. 그렇죠?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봐보라고. 내가 어떤 작품 하나를 냈어. 뭐 노래든 뭐든 간에 작품 하나를 냈어. 그걸로
계속 저작권 먹으면서 내가 평생 동안 살아. 그러면 내가 굳이 창작 활동을 할까? 먹고 살만한데?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저작권 보호법이 한 5년밖에 안 돼. 5년 지나면 내 저작권에서 없어져. 공공의 사유가 이제 공공재가 돼버려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제 한 5년 동안만 그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받고 그 이상은 이제 못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창작 활동을 계속 해야겠지. 먹고 살려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무작정 이 기간을 늘리지 말자는 거지. 무작정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기간을 두자는 거야. 이미 구식 옛날 작품, 최근 작품 말고 좀 옛날 작품은 그냥 좀 끝내자고. 끝내갖고 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작품이 좀 더 나올 수 있게 좀 창작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제한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네요? 오케이. 다음 거 가볼게. 마지막 문장이야. Therefore 따라서 그 연장된 판권 보호는요 좌절시킵니다. 뭘 좌절시키? 이 좌절시킨단 말 중요해요. 자, 뭘 좌절시키냐? 새로운 창의적인 endeavor 단어 시험에 나온 거죠? 노력.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좌절시킵니다. such as 뭐와 같은 거냐면 시나 노래 가사를 인터넷 사이트에 시나 노래 가사가 포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좌절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봐봐. 인터넷상의 시와 노래 가사를 넣어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 노력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시나 노래 가사가 판권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 잘 봐봐. 천천히 읽어봐. 이 예시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다가 시와 노래 가사를 넣는 그런 창의적인 노력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창의적인 노력이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를 창작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작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저작권이 있어, 당연히. 근데 그 저작권이 아직 만료되지가 않았어. 만료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런 글을 올린다. 그러면 뭐라고? 그럼 저작권 위반이라고.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 연장된 판권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제 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방해를 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그러니까 시와 노래 가사를 함께 넣는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라고 해야 지금 니네가 졸고 있으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요 내용만 잠깐 볼게요. 어딨냐? 여기까지. 요 내용을 제외하고 여기만 따로 보면은요. 이 저작권법이 연장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이 연장되면은 창의적인 노력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얘기했고요. 근데 이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예시로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시와 노래 가사를 함께 넣는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어떤 시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어떤 시를 이제 창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노래 가사를 이렇게 같이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이 노래가 누군가가 작사를 한 걸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를 이제 내 시와 뭐 접목을 하려나 보죠. 근데 이거를 내가 내 시와 이 노래 가사를 같이 써버리면 시는 내 건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내 거가 아니니까 이걸 내가 뭐 출판을 해버리면은 저작권 보호법에 걸려버린다. 그럼 이제 내 창작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예시보다는 아까 내가 말한 예시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돈 때문에 이게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시원이 수행인데 우리는 왜 수행도 안 해? 우리 수행도 벌써 수행을 했어? 우리 수행 벌써 수행을 했어? 청소를 했잖아. 저희 그냥 맨날 수행 아니 그 보는 그거 걸로 하는 알고 거지. 있어요. 나도 매일매일 수행이야. 맨날 만들고 같은 해. 가져. 다음 주 월요일에 근데 저희 아이 테드- 시끄러 한 명만 말해봐. 근데 선배님 저희 뭐라고? 테드- 다음 주 월요일에 맞아요. 듣기? 뭐,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시장. 아 월요일이면 좀 근데 애매하네. 그거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수업. 진짜 월요일 이것이. 테드를 네. 작년에 아, 작년에 이제 듣기를 했었죠. 기억나지, 성민이는? 네. 작년에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니네가 그 어차피 그 딕테이션이잖아, 받아쓰기잖아, 15개. 네. 근데 이제 그게 반마다 다 다르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시험이. 네. 그래서 빈칸을 오지게 뚫었어요, 내가 작년에. 빈칸을 겁나 많이 뚫어놨어. 그 작년에 주희도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희랑 이제 성민이는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빈칸을 엄청 많이 뚫어갖고 그걸 내가 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 다 끝나고 10시 넘어서 했었어 그때. 10시 넘어서 그 테드를 틀어줬어 내가 강의실에서. 테드를 틀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너네도 아마 2번 들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2번 들려줬어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시켰었는데 내가 이제 저동고를 전에도 말했지만 올해로 이제 3년째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졸업한 애거든요. 그 졸업한 애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리고 니네는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테드 듣기는요 그냥 외우는 게 답이라고. 그냥 외우는 게 답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뭐 빈칸 뚫어갖고 뭐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외우는 게 답이다. 이렇더라고요. 외우는 게 답이에요. 아니 어차피 테드 자료는 니네가 갖고 있잖아요. 네. 오늘 받았어요. 뭘 오늘 봐도 난 진작에 아 받았었는데. 진짜요? 네가 학교 다니지 내가 학교 다니냐고. 저기 나도 오늘 받았어. 니네 저기 뭐야 온라인 클래스룸인가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 테드를 이미 한 3주 전에가 받았어요 니네 거를. 나 안 들어봤는데. 그래서 아무튼간 했었가? 아니 저기 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보자. 일단 그 자료는 만들어 줄게요. 빈칸 자료. 그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빈칸이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당연히 그건 뭐 그 시험 내는 선생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빈칸을 주기는 줄 건데 그냥 다 외우시는 게 나아요. 솔직히 그냥 다 외우는 게 나아요. 노가다 같지만 또 이제 니네가 수행평가 비중도 크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당 1점이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그냥 다 맞출 생각이면 그냥 다 외우는 게 나은 것 같아. 작년에 그래도 그 듣기 좀 잘 보지 않았었냐? 내 기억으로 그때 어떻게 했지? 성민이 그때 잘 보지 않았냐? 작년에 내 기억으로 그때 우리 작년에도 저동반 8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내 기억으로 제일 많이 틀린 애가 4개인가 틀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작년에 했을 때. 주희도 잘 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네. 그때 이제 연습하고 전날에 연습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월요일날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전원 다 월요일날 보는 거예요? 밤마다 차이 있어요? 네. 밤마다 달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저랑 다니는 월요일. 월요일 아니야? 월요일 2시. 저도 얘랑 같은 반이어서 월요일. 그러면은 아예 공통을 해야겠네. 일요일날 해야겠네 그러면. 네? 일요일날 학원 오라고요? 그러면 금요일 뭐? 야 내가 더 싫어. 그럼 아프리카 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보려고 있어. 아니 니네 저기 뭐야 자료만 주고 하라고 하면 니네 공부 절대 안 해. 저 할게요. 아예 안 해. 월요일이나 아니면은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 일요일날 아니면 하면 몇 시에? 뭐 그거는 뭐 니네 시간 맞춰가야겠지. 니네 또 뭐 다른 학원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니네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얘네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싹 다 모아놓고 그냥 자습실에서 할 거예요. 17명 모아놓고. 정확하게 17명. 니네 17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가장 확실한 거는 일요일날 하는 거거든. 일요일날. 그래서 그냥 일요일날 하자. 그게 제일 확실해. 그게 제일 확실해요. 아니 나도 나오기 싫어. 이번 주요? 그럼 이번 주지 다음 주 아니야? 근데 일요일날 와서요 그것만 하고 가요. 그렇죠? 단어 시험 같은 거 안 보죠? 나도 안 보지. 아니 듣기를 일단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일요일날 와갖고 그거를 좀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한 1시간이면 되지 않겠냐? 뭐 듣기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냐? 그때 이제 작년에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 좀 말하고 좀 진도 나갈게.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그 빈칸을 좀 많이 뚫었어요. 내가 수십 개를 뚫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줬어. 다 주고 이제 똑같이 시험 보는 것처럼 한 번 틀어주고 쓰고 그다음에 두 번 틀어주고 또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때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답지를 줬어요. 내가 답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저기 뭐야 그 이제 그 빈칸 뚫어놓은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내가 뚫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발음만 듣고는 스펠링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발음만 듣고,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은데 이제 스펠링을 좀 달리 써야 되는 그런 애들 있잖아. 걔네가 이제 보통 듣기에서 잘 나오겠죠? 그런 애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음이 뭉개져서 잘 안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내가 그때 뚫었었어요. 아 하나 더 있었다. 하나 더는 이제 그냥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거. 이 세 개를 기준으로 그때 빈칸을 뚫었었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한 95% 이상은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뚫었던 거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잘 보기는 했었으니까 그때도 전날에 우리 밤늦게 막 했었잖아. 주희랑 성민이 기억하겠지만 그때 12시까지 했어요. 참고로. 그래서 그 이제 자료는 이제 그때 한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또 줄 거야 너네한테 한번 똑같은 거를 뭐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이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이미 좀 기간이 지날 테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일요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기 뭐야 A반 학생들이랑도 좀 얘기를 해서 해봐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뭐 정 안 된다면은 금요일 날 남아서 해야죠. 금요일 날 남아서 알겠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A반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에 뭐 이제 10시 넘어서 뭐 연습을 하던가 뭐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일요일 날 또 이제 각자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그 17명 스케줄을 다 맞추는 게 또 되게 좀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금요일은 무조건 오잖아. 무조건 오니까 이제 그 어차피 너네 또 단어 시험 때문에 어차피 남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야 10시 넘어서 자습실 어차피 여기 비잖아요. 비자습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가갖고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해버리죠 뭐. 금요일날 그렇게 하자. 됐지 그러면? 됐지? 끝. 자 다음 거 보자. 30. 잠깐만.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한지문 안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모의고사. 네. 예. 58번이요. 미안해 지금 생각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 니네도 아무도 말 안 했다는 거. 선생님 저희 그거 안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아 진짜. 그거 마저 털고 하자. 그거 마저 털고. 이게 다 시험 보는 거야. 38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1번부터 16번 너무 많아, 중에서 진짜. 몇 개 골라서 다 해봐. 그래? 자, 그 모내기 잠깐 펴갖고 그거 마저 하고 수능 지문 하자. 이렇게 많이는 이번에 외부 지문 6, 7, 3이니까 외부 지문 16개밖에 안 돼. 많은 거 아니야?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전에 말했잖아. 내가 40지문 나왔다고. 자, 재작년에. 적네. 40분 시험 보라고 그러는 38번이니? 얘들아? 네. 네. 38번만 하면 되지. 요거 마저 하고 요거 마저 하고 끝내야겠다. 시간상은 부족하겠다. 얘기하는 거. 해야 될 게 그래도 많죠. 왜냐면 지금 너네 오늘 진도 나간 게 한 3지문 했나? 네. 방금 수능 지문? 한 3지문 했는데 수능 지문이 총 10지문이거든요. 총 10지문? 그 17년도까지 다 합쳐서 그럼 이제 7지문 남은 거죠. 진도가 7지문 남았는데 이거 빼고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 또 테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내가 봤을 때 진리 없네. 내가 봤을 때 사실상 그 주말에 진짜 보충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봐갖고. 그래서 이번에 숙제를 내줬을 때 너네가 그 예습이나 복습을 좀 해와야 아마 진도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내용 한번 봅시다. 수능 지문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38번. 자, 한번 보시면 You're in a train. 너는 기차에 있습니다. 뭐 하면서 있냐면 standing at a station. 그러니까 한 이제 그 역에 서 있는 기차에 있고요. Next to another train. 그러니까 또 다른 기차 옆에서. 그러니까 너는 어떤 역에서 어떤 이제 네가 이제 기차 안에 있는데 그 또 정차해 있는 기차 옆에 있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Suddenly, 갑자기 you seem to start moving. 너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너가 만약 탑승한 차가 A 차량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하지만 그때 너는 깨닫는답니다. 대절이야를요.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Not at all이니까 전혀 아닌 거죠. 너가 실제로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답니다. 그럼 뭔데? It is the second train that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 뜻이 바로 나와 있는 뜻이 강조구문이 됩니다. 강조구문을 해석할 때는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바로 두 번째 기차이다. 두 번째 기차란 건 뭡니까? 내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이 B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쳐봐.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제 바깥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게. 그렇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럼 나는 가만히 있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기차가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즉, the illusion, 그 착각인데요.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그 착각이 작용한답니다. 그러니까 the other way to니까 이 the other way라는 게 반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 방식. 그러니까 반대 방식으로도 작동한대요. 그러니까 반대 방식이란 건 뭐냐면 아래 설명이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정지해 있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건데요. 자, 반대 방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생각한데 다른 기차가 움직였다고 생각한데 only to 부정사 나왔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콤마 찍고 only 다음에 투동사 원형 나오면은 이때 요 only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예를요. 여기서의 투부정사는요. 우리가 이제 그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인데 결과적 용법은 원래 보통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써거든. 그래서 뭐뭐하다. 근데 only가 붙어있을 때는 합쳐서 그냥 그러나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발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나 발견합니다. 대절 이하를요. It is your own train that is moving.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건 바로 너 자신의 기차라는 것을 또 강조구문. 됐죠?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착각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반대 방식으로도 작동한다 했는데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너는 다른 기차가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즉 얘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야? 움직이고 있는 건 네 차라는 거를 알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즉 반대로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얘는 정지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바깥쪽을 보면 어떻게 했어? 내가 어차피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보이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두 장면이 뭐야?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움직이는지. It can be hard.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To tell the difference. 여기서 tell은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가 아니라.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Apparent movement and real movement. 그러니까 외관상의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사이의 차이. 됐어요? 외관상의 움직임은 뭐야? 난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실제 움직임은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움직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를 구별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람이 멍 때리지 말고 똑바로 들어. 왜 아래를 보고 있어 왜? 여기 봐야지 자식아. 자, 봐봐. 자, it is easy. 자, 쉽답니다. 뭐가 쉽냐면요. If your tracers, 만약 너의 기차가 시작한다면 with the jolt, 이 jolt라는 게 덜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덜컥하고 너의 기차가 출발한다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쉽다라는 거야. 여기서 쉽다라는 건 뭐냐면은 구별하기가 쉽다. 이 뒤에 생략된 거는 to tell, 더가 났었나 위에? The difference였나? 이건요. to tell the difference가 생략된 겁니다.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게 쉽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 차가 좀 이제 이 기차가 성능이 안 좋아서 출발할 때 덜컹 딱 이러면서 출발을 해. 그러면은 구별하기가 쉽겠죠. 아,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이동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구별하기 쉽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덜컥거리고 출발한다면.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랍니다. 여기서 나왔으면 생략된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좀 지울게요. 앞에는 이리즈가 생략돼 있습니다. 이리즈. 뒤에는 easy to tell difference. tell the difference.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it is not easy to tell the difference 이런 말이라고. 즉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 됐죠? 뭐 한다면 if your train moves very smoothly. 너의 기차가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인다.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이 덜컥거리고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너의 기차가 overtakes 따라잡을 때 a slightly slower train. 그러니까 아주 약간 더 느린 기차를 따라잡을 때 너는 때때로 fool한답니다. 속인답니다. 너 자신을요. 뭐로 속이느냐? into thinking. 생각하는 것으로 속일 수 있다. 그래서 fool A into B라는 수건데요. A를 B로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너 자신을 생각하게 속일 수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의 기차가 정지에 있다고. still 멈춰있는 이란 뜻이에요. 정지에 있고 그 다른 기차가 is moving slowly backwards. 그러니까 천천히 뒤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속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봐봐. 자, 어떤 기차가 하나 있고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조금 더 느려. 조금 더 느려. 그럼 내가 점점 이렇게 따라잡겠지. 이렇게 따라잡겠지. 근데 가는데 이 근처에까지 왔어. 근처에까지 오면 이렇게 언젠가 따라잡아서 이렇게 가겠지. 그럼 우리가 바깥을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똑같이 딱 만났을 때는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내가 따라잡아. 그 얘기 하는 거야. 천천히 뒤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속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너가 기차에 있을 때 실제 움직임 그리고 그 외관상의 움직임을 구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기차에 좀 성능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덜컥거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 되게 스무스하게 나간다면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착각. 이게 바로 이 글의 제목이 되겠네요.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각. 됐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봤고요. 오늘 그 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법 테스트가 뭐 번호가 좀 안 맞는다고 아까 얘기를 들어서 그 제가 아마 수능 번호랑 이 모의고사 번호랑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 번호는 제가 다시 해갖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이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고생들 하셨고 저기 뭐냐 이거는 니네 먹어라. 아니에요. 안 먹어? 이거 가져가라고? 네. 알았어.